안녕하세요. 이제 3천만 원이면 누구나 빌딩 살 수 있다의 이대입니다. 자, 11월 둘째 주 부동산 뉴스. 자, 헤드라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대출금리 급등 신중하게 모니터링. 다세대 주택 물류 창고 뜨고 호텔 투자 진다. 명동상가 임대수익 10분의 1로 이자도 못 내. 태릉 창릉 부처 유사한 영향평가 수도권 4만 5천 가구 공급 지연되나. 분양 열기 지방이 더 싸늘. 잘 나가던 세종도 급 추락. 강남 집값 미스터리. 매물 쌓이는데 최고가 행진. 2주택자 종부세 9천만 원 역대급 고지서 발송 임박. 다주택자들 종부세 때려도 일단 버틴다. 반값 아파트 내년 초 예약제 도입.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실거래 조사. 자, 이번 주는 이 내용의 기사를 준비하였고요.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출 금리 급등 신중하게 모니터링. 금융감독원장이 각 은행에 이제 은행장을 모셔놓고요.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지금 연말에 주담대 금리가 6%대로 좀 우려된 상황이지만 금리는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항상 연말에는 대출 금리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은행 할당량이 소진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항상 금리가 높았는데요. 은행에서는 매년 초에 할당 금액이 편성이 되는데 그래서 연초에는 은행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러면서 은행에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9월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대체로 연초로 다 잔금을 밀었고요. 자, 물론 지금 정부에서 대출 금리를 조금 올려서 금리가 높긴 하지만은 어쨌든 연말에는 늘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 초에는 지금보다 다소 금리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으로 잔금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물류창고 뜨고 호텔이 진다. 제가 다세대 주택이 왜 뜨는지 하고 이 기사를 유심 있게 봤는데요. 이 기사에는 다세대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를 다세대로 잘못 알고 기재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피스 물류창고 뜨고 호텔이 진다. 자, 이게 맞는 거죠. 오피스 같은 경우는 뜨고는 있죠. 물론 특정 지역에만 그렇고요. 뭐 강남이나 여의도 그리고 뭐 판교 이런 곳은 이제 주인이 가려받을 정도로 공실률이 없다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 보여드렸죠. 물류 창고도 비대면으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창고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호텔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이제 무너지고 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오피스나 뭐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이 현재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명동상가 10분의 1로 이자도 못 내. 자, 지금 명동에 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초토화 상태입니다. 거리는 한적하고 자, 2면 3면으로 들어가면 전혀 문 연 곳이 없습니다. 자, 기사를 좀 볼게요. 세입자 요구로 월세를 10분의 1로 낮춰 2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이자라도 내려면 공실로 둘 수가 없네요. 작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6,400만 원은 매율길이 없어 체납했고 곳곳에 압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1월 22일 되면 이제 종부세가 또 나오죠. 그러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될 건데요. 자, 이대로라면 명동 빌딩 지금 압류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경매로 나오는 건물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돈 있는 분은 자, 명동에 주축할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장기화되면 될수록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명동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상가들도 공실률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좀 볼게요. 자, 올해 3분기 소규모 점포 기준 압구정이 이제 17% 올라갔고요. 공실률이. 홍대 합정이 9.2에서 24.7%로 올라갔고 도산대로가 공실률이 전혀 없다가 14.7%로 올라갔고요. 광화문이 4.3에서 19.3% 등 전년 대비 공실률이 크게 급증했다. 그리고 임대 수익도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교대역은 76.7%, 남부터미널은 62.3%, 도산대로는 93%, 청담은 65%, 홍대합정은 55%, 천호 58% 등
6개 상권에서 순영업소득이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점점 개선이 되겠죠. 나아질 것이고요. 위드 코로나가 되었으니 우리 자영업자분들 좀만 힘내셔서 어려운 상황들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릉 창릉부터 유산 영향평가 수도권 45,000가구 공급 지연되나? 최근에 검단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입주하려고 보니까 자, 이런 무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이 개인 무덤도 아니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인원왕후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철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덤을 보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입주 못하겠다고 반발해서 이제 소송까지 간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법제화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태릉 창릉 인근에 있는 재개발도 지금 손을 다시 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45,000 가구의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분양 열기 지방이 더 싸늘 잘 나가던 세종도 급추락. 분양 경기 실사 지수가 11월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광주는 68.7%로 내려갔고요. 세종 75%, 부산 80%의 전망치는 전월 대비 각각 18%, 17%, 10%나 떨어졌다. 대전 역시 8.4포인트나 하락한 85.7을 기록했다. 대구는 68%로 4.1% 올랐지만 여전히 60선에서 머무르는 대도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은 90.9%, 경기는 97.1%로 지난달보다 3.8, 8.3%포인트 하락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이 작고 아직 90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6.7%가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과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는 인프라가 좋죠. 교육, 그리고 일자리, 결혼, 이런 문제로 인해 점점 인구가 몰리고 있지만 지방 도시들은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격 유지가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이 상투 여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분양가, 이 분양이 되냐 안 되냐, 미분양이 있냐 없냐로 따라서 상투냐 아니냐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분양 경기 실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분양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이제 하락하고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이 상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파트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은 이제 지금이 상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남 집값 미스터리, 매물 쌓이는데 최고가 행진.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사는 대기 수요가 줄었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면 제 값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빌딩도 현재 이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지만 그래서 수요가 최근에 조금 줄었어도 이 빌딩 주들은 내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빌딩들은 이 강남에 있는 집값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남하고 이 빌딩들은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남구라는 지역이 있지만 이 강남구에 더 이상 땅을 늘릴 수는 없죠. 이 강남의 네임밸류, 그러니까 이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땅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 더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딩도 마찬가지죠. 토지의 공급이 늘리지 않는 이상 빌딩의 공급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아파트와 빌딩의 가격은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강남 2주택자 종부세 9천만원 역대급 고지서 발송 임박. 이제는 2주택이 있으면은요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보유세 푸어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만일 강남과 송파에 집이 2채가 있다면 종부세가 이제 9천만 원이 나오는 것이죠. 한 달로 따지면 월
75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3주택자, 반포자이, 용산, 뭐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종부세가 1억 1315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월로 따지면 940만 원 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월 1000만 원 이상 수입이 나지 않는 이상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또 팔려고 보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맞기 때문에 내놓지도 못하고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내년 대선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간망세로 이어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래 기사를 보면은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 공동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꼬마 빌딩 등 다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투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아파트를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부담 때문에 이제 이런 뭐 꼬마 빌딩이나 상업용 빌딩으로 현재 갈아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 대선 앞두고 다주택자들 종부세 때려도 일단 버틴다. 자, 그러니까 종부세가 11월 22일 날 나오는데 뭐 많이 나오든 말든 존버하겠다는 겁니다. 대선이 되면은 그때 가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존버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선을 하더라도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라면, 다주택자라면, 자, 강남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강남 외 지역은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두고 매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꺾이나 10건 중 3건 가격 낮춰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계속 기사 볼게요. 자, 오는 22일께 발송 예정인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시장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부세를 작년에 올리고 나서 정부에서 올린 금액이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받고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고지서를 보고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대출 금리 인상,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은 앞으로 당분간은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값 아파트 내년 초 예약제 도입. 김원동 SH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 아파트 공급에 나설 것이라면 이르면 내년 초 예약제를 도입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은 5억 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싸게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 공시가격 1억 이하, 그러니까 아파트는 다주택자라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등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왔는데요. 거래량이 24만 6천 건으로 이 중 법인이 2만 1000건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8만 건으로 집을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제 증가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시가격 1억 이하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물주 되는 날까지 안녕.